소보슬라이를 판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 어지간하면은 포메이션들은 2, 3, 5에 거의 근합니다. 5명의 수비자원, 5명의 공격자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기 다른 선수들이 하나의 채널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서있는 대형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 타, 살라, 맥알리스터 이렇게 라인으로 보면 편하거든요. 우선 만약에 이 5명의 퀄리티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버트슨, 그라벤베르, 브래들리, 반다이크, 코나테 5명의 퀄리티가 볼 소유하는 데 능하고 패스기를 여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많이 높은 자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그냥 바꾸면 돼요. 여기서의 메이킹 퀄리티를 갖추고 있는 선수만 딱 온다면은 충분히 뭔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축구에서는 사실 볼을 소유하는 개념에서의 퀄리티만 높은 것을 원치는 않아요. 다이렉트 볼에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추고 싶어하고,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개념에서도 조금 더 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소보슬라이라는 자원이 꼭 핵심 주전이 되지 않더라도 팀에는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해요. 여러분들이 맨시티 축구 어제 보시면 느끼겠지만 맨시티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포메이션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세팅했을 때도 값이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개개인의 그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서예요. 우선은 물론 세부적으로 변화점이 있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온 것도 있고 상대방의 대응도 있겠지만은, 맨시티가 승점 100점을 쌓고 그리고 98점 이렇게 쌓았을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신다면은 데브라이너랑 뭐 베실바, 귄도안, 포든 이 선수들, 뭐 다비드 실바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퀄리티가 너무 높았어요. 뭐 데브라이너, 여기가 그냥 데브라이너, 다비드 실바, 이게 433 기준으로 무조건 8번이니까 이 두 명이 갖고 있는 선택지가 너무 넓었어. 그냥 모든 게 가능해요. 볼 전진 대 메이킹 대 어느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양쪽 윙들이 경기장만 넓혀줬으면 돼요. 그냥 계속 이 선수들이 계속 양쪽으로 넓히기만 하면은 그냥 게임 끝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볼이 다비드 실바랑 데브라이너 쪽으로만 투입이 된다면은 센터백하고 풀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계속 풀백 우리 윙으로 받쳐야 돼? 아니면은 뭐 미드필더 8번 가야 돼? 어떡하지? 이 퀄리티가 됐을 때는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경기를 우리가 잘 생각했을 때 맨시티 축구의 장점은 이렇게 완벽한 세팅이 됐을 때 저 정도 퀄리티가 있으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 선수들이 오늘 못 해주길 바라야 돼요.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실바, 데브라이너를 넣었다고 생각해보고 저 자리에 뭐 다비드 실바가 아니라 뭐 베실바든 아니면 다른 선수 균도안이 들어가도 돼요. 대응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퀄리티를 갖추고 있는 유형들은 어떻게든 포켓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본인의 역량으로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마킹이 오면은 윙한테 주면 돼요. 윙이 알아서 마무리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팀의 특성을 보면은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첫 번째로 소보슬라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조금 퇴색되긴 해요.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포켓에 소보슬라이가 들어갔을 때의 퀄리티는 아쉬운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세팅 값으로만 봤을 때 선수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갖춰놓고 그곳에 포켓에 볼을 투입하고 그 선수가 뽑아낼 수 있는 가치랑 그 퀄리티를 생각하면서 경기 플랜을 짠다면은 소보슬라이는 대체해야 돼요. 원래 대체하는 게 맞아요. 그 자리에서의 퀄리티가 높은 10번 계열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없는 선수에 가까워요. 원래 스타일이 세밀한 타입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바꾼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르네 슬롯이 현대 축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르네 슬롯이 이번 시즌을 두고 봤을 때 내려하는 팀으로는 그러한 세팅 값을 만드는 것을 또 능하게 수행했고, 거기서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있고 보완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10번 퀄리티랑 풀백이라든지 윙 아니면 9번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맨시티나 레버쿠젠 상대로도 점유율을 그렇게 높게 갖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맨시티 게임도 있고 첼시 게임 아니면 아스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과 붙었을 때 점유율 베이스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파리 생제르맹전도 그렇고, 그때의 팀 스타일은 다이렉트 볼에 능한 타입들이 조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은 소유하고 있는 개념의 팀 스타일 하나랑 다이렉트 볼에 능한 팀 스타일 하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스쿼드 밸런스를 갖추고 싶어해요. 아니면은 그거를 올해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축구에서는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든 챔피언스리그든 어느 대회를 참가하든 간에 두 가지 스타일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맨시티가 이번 시즌 게임이 계속 힘든 거는 그 다이렉트 볼을 대처할 수 없는 팀 특성의 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축구를 해도 되는데 아직 그 스타일을 아예 선수들한테 접목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요. 뭐 베실바라든가 포든이라든가 균도안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트랜지션에 강점해가지고 트랜지션만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축구가 계속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흐름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둘 다 갖추고 있는 유형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요. 아르네 슬롯은 그 밸런스를 저는 다 갖추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윌겐 클롭이 남겨둔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은 여전히 그 역압박과 트랜지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슬롯이 갑자기 모든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스쿼드 완전한 뭐랄까요,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나가고 몇몇 선수들이 대체되는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팀 스타일과 이런 유형들을 바라보겠지만은 당장은 소보슬라이가 판매된다는 상상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 소보슬라이가 활약했던 경기들을 생각해본다면은 이런 트랜지션에서의 강점을 지닌 그럴 수밖에 없는 팀 특성의 팀들과 붙었을 때 결과값이 좋았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만능이다, 소보슬라이가 최고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보슬라이를 팀 스쿼드에서 현재 뺀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만약에 뺐다 칩시다. 그럼 팀 스타일을 완전히 또 바꿔야 돼요. 볼을 소유하는 곳에서 완벽함을 찾는 그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로 다 배치시키고 10번 자리 그 포켓에서는 그 퀄리티를 갖출 만한 유형을 와야 돼요. 그래서 맨시티는 계속해서 그런 10번 유형을 찾았을 때 그 퀄리티를 갖춘 유형을 업어오는 거죠. 비르츠 나오는 것도 비르츠가 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입인 것은 맞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볼 소유하는 개념에서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서 그래요. 그 포켓에서의 움직임이 뛰어난 유형이기 때문에. 물론 비르츠 같은 스타일은 우리한테도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소보슬라이를 대체하는 10번을 데려오자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다른 퀄리티를 보여줄 만한 그런 혼돈을 야기할 만한 스페셜리스트를 데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선은. 그러면서 애매하다, 그러면 당연히 대체를 해야죠. 지금 당장 대체를 한다는 얘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넓히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래서 사비 시몬스도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거고, 아니면은 9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펄스9 툴이 돼서 그 포켓에서의 퀄리티가 높은 유형이 와서 이제 10번들이 박스로 들어가는 게임을 더 많이 해도 된다, 이런 구조들을 많이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소보슬라이를 정말 판매하고자 한다면은 아르네 슬롯이 게임 스타일을, 게임 모델을 아예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델에 입각한 선수를 정확히 데려오고 옆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하면 돼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그냥 과르디올라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볼 거니까. 그런데 과연 아르네 슬롯이 또 그런 구조만을 원하냐 하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두고 봤을 때 점유율을 포기하면은 포기할 수 있는 감독이고, 언제는 또 점유율을 높여서 조금 더 정적인 상황에서의 메이킹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뭔가를 찾아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소보슬라이는 당연히 둬야 되고, 지금 엘리엇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자리에 엘리엇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10번 퀄리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윙 플레이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비 시몬스를 생각했을 때는 사비 시몬스에게 약간의 자유도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레프트 윙으로 스타팅을 넣어도 돼요. 4-4-2 개념에서는 왼쪽 윙으로 나온 다음에 경기 포메이션, 경기에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그냥 되긴 된다는 건데, 이것도 좀 찾아봐야죠. 조합이에요. 결국 조합이에요. 좌측에서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는 선수를 찾아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전히 소보슬라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살라가 있기 때문에 메이킹에 대한 값은 어느 정도 받쳐줄 수는 있어요. 9번을 바꾸었을 때 퀄리티가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는 봅니다. 조타 자리가 쿠냐와 같은 선수로 와서 펄스9-2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이해도를 갖추는 9번이 온다면은 밸런스적으로 너무 이뻐지긴 하죠. 쉐르키는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쉐르키의 가격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선수도 지금 왔을 때 문제가 어느 자리에서 스타팅을 뛸 수 있냐 이거죠. 우측은 사실 거의 살라는 고정이고 433 기준으로 소보슬라이도 반 고정이라고 저는 봐요. 여전히 소보슬라이가 메이킹 값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는 본인에 대한 보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이킹 값이 높은 선수를 저 자리에 넣었어요. 거기서 압박이 조금만 잘못 이루어지잖아요. 게임 가요. 그리고 가장
가장 큰 거는 슬롯이 4-2-4 압박 구조를 많이 좋아하는데 소보슬라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압박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라인 다 무너져요. 너무 쉽게. 플럼전에서 소보슬라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빨리 교체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볼을 소유하는 개념에서의 퀄리티도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압박이 정말 안 좋았다 생각해요. 정말로. 그 경기는 커티스 존스도 압박 안 좋았고 전 그라벤베르도 그렇게 좋았다 생각 안 하는데 소보슬라이랑 살라 쪽에서의 압박이 전혀 만약에 소보슬라이랑 살라가 동시에 압박을 못했잖아요. 그럼 누굴 빼야 됩니까? 무조건 소보슬라이를 빼야 돼요. 살라는 뺄 수가 없어요. 메이킹 퀄리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뜻 이렇게 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전 소보슬라이가 그 압박에서의 개념도 충실히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좀 빨리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려봤을 때. 코나테 에이전트 20만 파운드 요구 중? 정확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될 문제고요. 근데 코나테가 8만 파운드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 주급 8만 파운드. 확실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리버풀이 코나테를 현 시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니. 이거는 저는 확신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생각이 뭔가 바뀔 거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어떤 금액을 요구하든지 간에 리버풀이 우선적으로 코나테를 지금 잃는다. 이거는 너무 큰 타격이에요. 너무 큰 타격. 그래서 어떤 금액을 요구하든지 간에 우선은 협상을 하게 될 거고 제일 이상적인 금액은 18만 파운드 정도 안 쳐주는 게 맞아요. 16만, 18만 파운드. 근데 막 20만 파운드를 건드리는 거는 뭐 옵션 포함해서 이런 건 다 봐봐야겠지만 우린 기본 주급으로만 얘기했을 때 15에서 24의 금액으로 맞추는 게 맞아요. 이게 리버풀 주전급 선수들의 국룰 주급. 여기서 재계약을 한 번 더 하면서 20만 파운드를 뚫는다. 이는 리그 베스트급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 20만 파운드는 언제나 리버풀이 남겨두겠다는 의사가 강할 때, 그럴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20만 파운드 라인들은 반다이크, 살라, 그리고 아놀드도 아마 받을 겁니다. 18만 파운드에서 넘어가지고 뭐 20만 파운드 받을 텐데, 그리고 뭐 티아고도 20만 파운드를 받았고, 그리고 알리송도 거의 20만 파운드 아마 받을 겁니다. 완전한 주전으로서 지금 입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 머릿속에 레전드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은 20만 파운드를 받아요. 하지만 그런 급이 아닌데 20만 파운드를 뚫는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수들 대부분은 다 14만 파운드, 15만 파운드 정도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 그리고 리버풀이 주급을 절대 짜게 주고 있다고만 보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주급은 많이 주고 있고 보너스나 이런 걸로도 꽤 많이 나가고요. 리버풀의 수준, 리그 우승권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그만큼 주급도 꽤 줍니다. 무조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만 파운드를 뚫는다는 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항상 느끼지만 20만 파운드를 사실 이 시점에서 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게, 코나테가 지금 20만 파운드를 만약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99년생 센터백이 현 20만 파운드 받는다. 매우 좋은 활약을 통해 3년 뒤 다시 재계약 과정에서는 대체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여기서의 문제가 또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재계약에서 15만 파운드 언저리 받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재계약 타이밍에서 25만 파운드 근처로 끊어주는, 이러면 흐름이 깔끔하죠. 포워드나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첫 번째 주급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사실 아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8만 파운드, 그래서 뭐 15, 16만 파운드, 그 다음에 한 28만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고맙죠. 진짜 잘해서 재계약을 2번 했을 경우 이게 원래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리버풀이 두고 봤을 때 얘 20만 줄만한 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지만, 근데 또 20만 파운드를 안 줘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당장 또 주전급을 어떻게 데려올 거야,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든 좀 낮춰서 18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로 끊어주는 게 우리한테도 행복하고 선수한테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파운드를 뛰어넘는 거는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언저리에서의 싸움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